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10월 12일 날 봤던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모아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 문제만 모아서 풀이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수 문제만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블로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ITQ 엑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월별로 함수만 모아서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 파일은 이 함수 문제만 모아놨던 예제 파일은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답 파일도 같이 올려져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10월달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형, B형, C형에서 보시게 되면 랭크 함수는 지금 A형, B형, C형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B형에서는 랭크 함수가 if 랭크로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umif, countif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A형, B형, C형에 골고루 다 나와 있어요. sumif, countif, sumif, countif가 A형, B형, C형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D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A형, B형, C형에 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B형에 요 int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if 함수는 B형, C형에 다 나왔고 A형에는 이제 choose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형, B형, C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10월 A형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의 1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 1번은 판매량의 내림차순. 여기에 보면은 요 판매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rank.eq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rank라는 함수면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죠? 내림인지 오름인지. 내림은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고 오름은 작은 숫자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에 오름차순이 나왔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1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넘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수를 넘버라고 하는 거고 요 ref라고 나와 있는 곳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예요. 전체 범위. 요 전체 범위가 바로 어디가 되는 거냐 하면 요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25라고 하는 요 숫자가 요 판매량에서 몇 등 했느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반드시 뭐를 하셔야 돼요? 저희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더라고 하는 부분에 내림이면은 생략을 해도 돼요. 하지만 오름이다라고 하면 1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내림은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채우기인들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런 등수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 정렬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 하면 추주하고 미드가 나왔어요. 추주하고 뭐가 나왔다? 미드. 코드의 네 번째 값. 요 코드의 네 번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코드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요 줄에 있는 거를 뽑아서 그 값이 1이면 요렇게, 2이면 요렇게, 3이면 요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주 미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가 여러분들 이 추주라고 하는 요 함수 자체가 어디에 있는 요 인덱스 넘버에 있는 요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뭐로 나와야 돼요? 숫자로 나와야 돼요. 이 인덱스 넘버에 있는 숫자가 1이 나오면 밸류 1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고 이 숫자가 인덱스 넘버에 있는 숫자가 2가 나오면 밸류 2에 있는 숫자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덱스 넘버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코드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그 코드에 있는 뭐를? 이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글자예요. 이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우리가 미드 함수에 들어가셨을 때 요 B5에 있는 4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1이라고 하는 건 한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1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1이 나오면 1kg, 1kg 이하다. 2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2kg이다. 그 다음에 3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3kg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문이 한글인지 영문인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kg이다. 이렇게 해서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1이면은 1kg 이하가 나왔을 거고 2가 나오면 2kg, 3이 나오면 3kg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요 어덜트라고 하는 요 앞에 어덜트라고 하는 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덜트가 대상인 평균 판매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SUMIF하고 COUNTIF가 나왔어요. 이렇게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SUMIF 나누기 COUNTIF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의된 이름이 대상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대요. 그리고 끝에 답을 구하고 나면 끝에 뭐를 붙여라?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어덜트고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는 판매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SUMIF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더한 다음에 과목 수가 3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하는 건 SUMIF. 그 개수가 몇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거는 COUNTIF가 구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SUMIF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SUMIF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SUM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SUMIF 함수에 들어가면 SUMIF는 맨 첫 번째 칸은 렌지예요. 렌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예요. 그래서 아까 조건이 어덜트라 그랬잖아요. 요 대상이 있는 곳. 근데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누구다? 어덜트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어덜트. 그리고 sum range, 이 sum range는 합계 범위잖아요. 그 합계 범위가 어디예요? 판매량이 있는 곳입니다. 이 판매량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대상이 어덜트에 해당하는 판매량의 합을 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여기 수식 입력질 끝에 가서 나누기 기호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눌러주고 다시 함수를 추가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 이름 상자에서 누구로? COUNTIF로 함수를 추가를 해주셔서 지금은 어덜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는 곳에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근데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어덜트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덜트의 개수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요 세 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숫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누기 3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평균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여기 가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AND 연산자 이용해서 개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시게 되면 575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UMIF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COUNTIF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SUMIF와 COUNTIF가 같이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문제는 DSUM이 나왔어요. 우리가 DSUM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 D함수는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요 건식이라고 나와 있는 요 건식이 바로 뭐예요? 조건이에요. 건식. 그 다음에 판매가원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조건이 뭐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에서 보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조건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게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DSUM으로 들어가 주셔서 DSUM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를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되고 나는 건식부터 해야 되니까 요 카테고리서부터 판매량까지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열번호는 지금 열번호는 여기가 1번이었어요. 그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죠. 판매가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판매가는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5가 되는 거야. 만약에 범위를 어디서부터 요 카테고리서부터 요 판매가까지 지정을 하신 분들은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 판매가가 3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에 따라서 열번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클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조건은 뭐가 된다? 카테고리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 건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 똑같아야 되겠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은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카테고리가 꼭 뭐가 돼야 된다? 건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 또 이렇게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48,3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최대 댓글수 맥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댓글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니까 우리가 맥스 함수에 들어가서 어디를 이 댓글수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6번 Vlookup. 매 문제마다 6번에 그 Vlookup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14셀에서 여기죠. 여기에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H14셀에서 선택한 코드에 대한 상품명. 이 부분이 범위예요, 여러분들. 코드에 대한 상품명이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Vlookup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검색할 값 렌지 룩업 여기 룩업 밸류는 어디다? 여기 코드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위 검색은 요 렌지 룩업은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범위는 코드에 대한 상품명이기 때문에 코드부터 어디까지요? 상품명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열번호는 꼭 2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코드에 대한 상품명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열번호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코엔자임 Q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테두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월 A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형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B형 문제에서도 1번에 지금 보면은 여기 1번 문제에 요 수당 여기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의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요? 3등까지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이야. 그러면 이거를 if하고 지금 주어진 함수는 rank.eq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순위가 요 수당에 대한 순위가 1등이 나오면 1로 나오고 2등이 나온 사람 1로 표기하고 3이 나온 사람은 3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등수는 다 공백으로 표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값의 조건식을 적을 때 if 함수의 조건식은 셀 주소, 부등호,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등호 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는 1 하고 1 쓰고 는 2 쓰고 는 3 쓰고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if 함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까지에 대한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3 이하로 하면 요 3 이하로 하는 수의 범위는 1, 2, 3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1, 2, 3을 지정한 사람은 참값으로 가고 1, 2, 3등이 아닌 사람은 거짓값으로 가라 라고 하면 우리가 if 함수를 한 번을 써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함수를 뭘로 검색하시냐면 if를 검색을 해서 if에 먼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if에 들어가서 여기에 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셀 주소, 부동어, 값으로 적어야 되는데 요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요 수당이 아니라 요 수당에 대한 순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rank.eq 얘에 대한 순위를 구하셔야 돼. 요 수당이 어디에서 여기 수당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를 구해야 되는데 요 전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림차순위라고 했었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을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요 순위가 몇 등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1등, 2등, 3등까지는 요 1등, 2등, 3등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3 이하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요 수당의 순위가 1등 한 사람은 추루로 가고 2등 한 사람도 추루로 가고 3등 한 사람도 추루로 가는 거예요. 4등을 했거나 8등을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펄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건식을 세워주시고 요 참으로 나오면 1등 한 사람도 1 나와야 되고 2등 한 사람도 2 나와야 되고 3등 한 사람도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또 다시 랭크를 적어주는 거죠. 랭크.eq 누가 요 순위가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절대 참조해주게 되면은 1등 한 사람 1 나오고 2등 한 사람 2 나오고 3등 한 사람 3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공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그래서 순위를 구한 거를 창값에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랭크라는 함수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랜덤으로 1 나오고 2 나오고 3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if 함수를 한 번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2번 문제는 함수가 라운드가 나왔어요. 라운드는 반올림해주는 함수죠. 그런데 어떻게 요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처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0의 개수가 지금 2개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땡의 개수, 0의 개수 2개야. 근데 1의 자리, 10의 자리는 양의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면 1, 2, 3, 4 이렇게 가지만 소수점을 중심으로 앞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릿수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거를 계산한 결과를 마이너스 2로 반올림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기 가서 라운드 함수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먼저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2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넘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를 열고 기본급을 눌러주라 그랬고 플러스를 눌러주고 수당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수당. 그리고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빼래요. 빼기. 그리고 가로를 열고 기본급을 클릭을 해주시고 플러스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수당을 해주래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곱하기 몇 퍼센트 해주래요? 9%를 해주라고 했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줘라? 여러분들 이 결과를 마이너스 2를 처리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뒤에가 다 어떻게 됐어요? 0000으로 여러분들 처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기에 보면은 int라는 함수가 나왔고 daverage가 나왔어요. 그죠? 이 int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거를 daverage로 구한 결과를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해주래요. 그래서 12.3은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문제에 보면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수당이에요. 그죠? 그러면 먼저 어디에 먼저 들어가서 int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nt를 검색을 해주게 되면 int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수를 넘버라고 나와 있죠? 어떤 수를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여기에서 함수 추가로 누구를 들어가면 돼요? daverage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daverage 들어가면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빌드는 수당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수당은 몇 번에 있어요?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번호는 7을 적어주시면 되고 조건은 누구예요? 미래 전략이에요. 부서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미래 전략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가 뒤에 .66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에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해주기 때문에 뒤에는 667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4번은 count if. 여기 B형에서는 count if하고 sum if가 동시에 다 나왔는데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죠? 4번의 count if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대리의 수를 구하래요. 여기 직위가 이렇게 있는데 대리가 몇 명이냐 이걸 구하라고 한 거고 뒤에다가 명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클릭을 하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count if로 들어가 주셔서 요 count if의 요 렌지 범위는 어디예요? 직위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름 정의가 있으니까 직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대리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대리의 수가 몇 명이냐 나와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뭐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주셔야 끝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3명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sum if예요.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죠. 그런데 조건이 누구냐면 마케팅 부서에 해당하는 수당 단위의 수당에 대한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마케팅이 조건이고 뒤에 나오는 수당이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sum if 함수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sum if에 들어가서 첫 번째 렌지는 어디다?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여기죠. 마케팅 부서. 그리고 나서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된다? 마케팅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마케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계산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수당의 합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함수 결과에 천 단위 기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글씨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천 단위 기호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수 요 결과에는 그 다음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브이룩업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급포를 구하라고 했어요. H14셀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고 선택한 뭐를 사원 코드에 대한 뭐다? 급포다.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원 코드에 대한 뭐를 구해라? 급포를 구해라. 그러면 브이룩업 함수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검색할 값은 뭐가 된다? 뭐가 돼요? H14셀이 되는 거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0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표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표 범위는 사원 코드에 대한 어디다? 급포다. 급포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급포라고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봐야 되겠죠. 1, 2, 3, 4, 5, 6이죠. 그래서 이 급포에 되는 열번호 인덱스 번호는 6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바꿔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바뀌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첫 번째를 눌러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마지막에 또 테두리 한번 안쪽에 있는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저희 C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의 1번은 또 랭크가 나왔어요. 그죠? 1번에 보시게 되면 10월 주문량의 내림차순 여기에 우리가 항상 랭크 함수 할 때는 내림인지 오름인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rank.eq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rank.eq rank 이렇게 rank.eq예요. 여기 들어가서 먼저 10월 주문량의 순이니까 10월이 첫 번째 요거죠. 요 숫자가
어디에서 이 REF 전체 범위예요.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무슨 참조 눌러야 된다? 절대 참조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더는 내림이니까 생략을 하면 되고요. 생략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을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은 if하고 and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and가 나왔다라는 건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OR이 나와도 조건이 여러 개예요. 근데 and와 OR의 차이점은 and는 나와 있는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참으로 가는 거고 true로 가는 거고 OR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여러 조건을 쓸 수 있지만 그 조건 중에 하나만 어떻게 돼요? 하나만 참이 돼도 참값의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nd가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조건이 모두 참이 돼야지만 참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이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월 주무량이 200 이상. 얘가 첫 번째 조건. 시월 주무량이 200 이상.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히트 상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백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클릭해 주시고 뭐에 들어가서 if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if에 들어가서 여기다 조건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and 가로를 열고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전월 주무량이 얘가 셀지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200 얘가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조건 1과 조건 1을 구분하는 건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10월 주무량이 얘가 얼마 이상이다? 200 이상이다. 그러면 조건이 끝났잖아요. 그럼 가로를 닫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를 내가 직접 적을 때는 가로를 열고 닫아주셔야 돼.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다? 히트 상품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 다 전월 주무량도 200이 넘었고 시월 주무량도 200이 넘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히트 상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dsum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이 나왔습니다. 다의 얘가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10월 주무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릭하고 dsum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포함이 돼야 된다? 필드명이 포함이 돼서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쵸? 그리고 10월 주무량이라고 했으니까 10월 주무량이 여기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필드 번호는 7을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이 10월 주무량 필드명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해예요. 다해. 제조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 다해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나왔냐면 461이 나왔습니다. 네, 4번은 A형에 나왔던 것처럼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들어가야 되겠죠? 뭐 구하라고 했어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 if하고 count if가 나오면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조건이 누구예요? 자파예요. 자파에 해당하는 시월 주무량의 뭐를 평균을 구하고 뒤에다가 2의 1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sum if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sum if에 들어가서 조건이 자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분류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조건을 뭐라고 쓴다? 자파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오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다? 10월 주무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주무량에 그러니까 자파에 해당하는 10월 주무량에 대한 합을 구한 거죠. 이 합을 구해 준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뭐 해야 된다?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함수를 다시 추가를 해서 뭐로 들어가면 돼요? count if로. 그래서 자파의 개수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자파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자파의 개수가 여기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까 숫자에다가 2로 나누게 된 거죠. 요걸로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셔서 뭐를 적어주셔야 돼요? AND 연산자 이용해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뭐를 적어주셔야 된다? EA.
그죠? 이 A를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단위가 꼭 뒤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5 2A가 들어가야 얘는 정답이에요. 2A가 안 들어가면 정답이 안 됩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최대 전월 주물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월 주물량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맥스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맥스에 들어가서 맥스 들어가 주셔서 어디에 있는 전월 주물량 여기죠.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이름 정의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월 주물량이 떴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최대 전월 주물량에 해당이 되는 거는 510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또 브이로그업이 나왔죠. H14셀 유효성 검사에서 선택한 단가가 나오게 여기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누가 나오게 단가가 나오게 그죠? 그래서 브이로그업 풀 때는 항상 저처럼 이렇게 문제에다가 네모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범위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브이로그업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브이로그업 함수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어디다?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이다. 마지막에는 꼭 뭐를 적어야 돼요? 0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상품 코드에 대한 어디다? 단가다. 요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가가 있는 열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눌러보세요. 그럼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품 코드 GA의 단가는 13,000원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마지막에 테두리를 한번 예쁘게 굵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월달 10월 12일 날 봤던 10월 A형, B형, C형의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좀 자신있게 잘 풀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랭크하면은 절대 점조가 떠올라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다라고 하면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의 그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더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앞에 나오는 게 대부분 조건이다.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항목이 뭔지 그거를 문제를 읽고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엑셀 모드 A 받도록 파이팅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